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언어발전소 전임 언어제 알사 금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하루아침에 언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상실감과 우울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함께 식사를 했던 가족이나 지인이 실어증으로 인해 이제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힘들고 자신의 이름조차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발병 초기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분도 당황스럽지만 주변의 가족분들 또한 막막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실어증의 언어적 특성과 실어증 대상자와 소통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실어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실어증이란 뇌 손상으로 인해 의사소통 능력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언어장애를 의미합니다. 실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실어증의 언어적 특성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실어증의 언어적 특성은 실어증 유형에 따라 모두 다른데요. 실어증 대상자들이 보이는 보편적인 언어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해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어증 대상자들은 상대방의 말 혹은 글자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하지만 청각적 이해력의 손상 정도는 대상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대상자분은 이해력에 미세한 손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대상자분은 이해력에 심각한 문제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름이 뭐예요? 라는 쉬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부터 예능 프로그램, 뉴스나 신문 기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등 실어증 유형에 따라 이해력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물의 이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길이가 긴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름대기에서 문제를 보입니다. 이름대기의 문제란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한 단어를 찾거나 이름을 말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 이름대기의 문제는 실어증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어증이 어느 정도 회복된 대상자조차도 이름대기에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착어증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착어증은요, 의도하지 않은 단어를 말하거나 음소를 바꾸어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먹음직스러운 바나나가 한 송이 있습니다. 실어증 대상자분은 이 바나나를 보고 포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자음이나 모음을 바꿔 바자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나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창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착어증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보속증입니다. 보속증이란 주제가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는 10분 전에 맛있는 사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리모컨을 가리키면서 사과죠 라고 말하거나 신발을 신으면서 그 사과가 작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언어적 특성을 보속증이라고 합니다. 보속증의 경우 본인이 보속증으로 인해 상관없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답답해하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덧붙여 실어증은 단지 말을 하는 데에서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읽기, 쓰기, 계산하기 등 언어 사용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한두 가지의 결함만을 나타내는 경우는 드물고요. 모든 양상들이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실어증의 언어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그렇다면 실어증 대상자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실어증의 유형에 따라 대상자의 언어적 수준은 다르겠지만 많은 실어증 대상자의 경우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단어나 문장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자가 말을 하는 도중에 끊거나 혹은 보호자가 임의로 대답을 대신해 주는 것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폐쇄형 질문으로 대화를 구성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이번 주말 어떻게 보냈어요? 오늘 점심은 어떠셨어요? 이러한 질문을 개방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개방형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언어의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실어증 대상자들에게는 이러한 개방형 질문은 소통에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형 질문보다는 사실 자체의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다시 대화로 넘어가 볼까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라는 질문은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늘 점심은 어떠셨어요? 라는 질문은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로 고쳐서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세 번째, 선택하여 말하도록 유도하세요. 두 가지 예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대화를 유도해 보세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음료수 드시겠어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네, 아니요로 대답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그 이후 물이 좋으세요? 주스가 좋으세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두 가지 선택권 중 한 가지를 골라 대답하기 쉽겠지요. 네 번째,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뇌손상 발병 이전에 보청기를 착용하셨다든지 발병 이후 청각신경에 손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실어증 대상자들은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큰 목소리로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보다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크기의 음성으로 천천히 명료하고 짧은 문장으로 들려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말을 끊지 마세요. 물론 보호자분들께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생각하고 단어를 찾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보호자분께서 내가 좀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도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상자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여섯 번째, 펜과 종이 또는 화이트보드를 적극 활용하세요. 실어증의 양상에 따라 다르지만 실어증 대상자들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일기로 써볼 수도 있고요. 간단한 의사소통 역시 적어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이때 앞글자 힌트나 단어를 들려주면서 대상자 스스로 쓰거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찍은 사진이나 사진 자료를 보면서 단어나 말을 유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어증의 보편적인 언어적 특성과 실어증 대상자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실어증 대상자와 소통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어증 대상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